태별 이야기 구독자 및 삼성 입시학원 학생, 학부모 여러분, 삼성학원 대표원장 장창훈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전주지역 일반고 선택과 관련된 여러가지 고민을 가지고 계신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전주지역 일반고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알아보고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형식적으로라도 우리 아이들을 제도상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에는 어떤 고등학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학교 유형에는 첫 번째로 영재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참 대단하다 못해 엄청난 괴물 같은 아이들이 모인 곳이죠.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서울, 경기, 대전, 대구, 광주과학고, 그리고 한국과학영재학교, 그리고 인천과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까지 전국 총 8개 학교가 영재고등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인데요. 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마이스터고, 이렇게 총 6개의 특수목적고등학교가 현재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역에는 현재 전북과학고, 전북외국어고, 전북체육고, 전주예술고, 그리고 전북기계공고 등이 설치되어 있고, 국제고등학교는 전라북도 지역에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접근 가능한 국제고로는 세종시에 위치한 세종국제고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가 있는데요. 전북 지역에는 아쉽게도 자율형 공립고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전국 단위 자율형 사립고인 전주 상산고가 전국적으로 그 위용을 떨치고 있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오늘 중점적으로 얘기할 것인데요. 과학중점학교와 보통의 일반고입니다. 자, 오늘은 전주 지역의 일반고를 선택하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위한 영상이므로 영상에서 다뤄볼 주 내용은 과학중점학교와 전주 일반고로 그 범위를 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 보자면 우리 아이들이 현 제도상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의 유형과 종류는 다음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보통의 전주 일반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죠. 보통의 일반고등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일단 과학중점학교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가는 것이 좋을 듯 해서 과학중점고의 이모저모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과학중점학교란 과학고만큼은 아니지만 수학과 과학 영역에 중점을 두고 학교 시스템을 운용하는 말 그대로 수학과학 중점학교를 말합니다. 자, 일반고에 비해서 심화 과목, 일명 투 과목들이죠. 물리투, 화학투, 지구과학투, 생물투 등 이런 심화 과학 과목들의 이수가 가능하고 수학과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학생 연구 활동과 동아리 활동 등의 수학과학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유리한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크게 무리 없을 듯 합니다. 수학과 과학에 특화된 학교이기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즉 설카포나 의대 진학 시 유리한 학교라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 이후 상황에서 과학중점학교가 그 진가를 더 발휘할 것이라는 것이 입시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그러나 전주와 같은 평준화 지역의 경우 과학중점학교 선택 시 반드시 해당 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얼마나 많은 학생들을 일명 설카포나 또는 의대에 진학시켰는지를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중점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실상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와 별다를 바 없는 그런 학교들도 있기 때문이죠. 과학중점학교를 선택 시 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고민거리와 부담감은 과학 영역 4개 과목을 다 이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문과 성향의 학생인 경우 과학중점학교는 무조건 불리하다 라는 편견 때문인데요. 실제 해당 학교 학생들을 지도해 보면 과학 4개 과목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보다는
대입 전형에서 그 베네핏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문과 학생들도 과학 중점 학교라고 하여 타 학교에 비해 문과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뒤처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른 일반 학교 문과 학생들이 가지지 못하는 장점, 즉 수학이 통합된 이후에 수학 영역에서 문과가 불리한 경우가 많은데 과학 중점 학교는 타 학교에 비해서 수학 과학 교육이 장점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과학 영역 4개 과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진 학생이나 문과 성향의 학생의 경우도 과학 중점 학교를 선택했다 하여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고등학교 지원기간에 대한 얘기인데요. 학교 유형별로 그 지원기간이 조금씩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전기고등학교는 4월에서 11월까지가 지원기간인데 영재학교가 과학고등학교가 그에 해당됩니다. 후기는 12월 이후에 이루어지는 고등학교 전형인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고등학교, 자사고등학교,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가 그 지원을 받고 입시 전형을 시작합니다. 자, 올해도 저희 학원에는 과학고등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자가 있어서 10월 28일에 이미 면접을 보고 왔고요. 12월에는 외국어 고등학교 지원자들도 있어서 특목고별 입시 일정도 챙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러면 특목고와 일반고의 일반적 장단점은 뭔지 간단하게만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목고는 학교 이름 자체로 특수목적 고등학교이므로 그 특수목적, 과학, 외국어, 체육, 예술 등 그 특수목적이 맞는 각종 교과 관련 심화 프로그램의 운용에 용이하고 학교 및 학교 구성원들 특성상 수능 준비를 위한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급부로 우수한 학생들이 밀집된 학교이므로 만족스러운 내신 성적 따기가 참 무척이나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와 반대로 일반 고등학교는 특목고에 진학할 정도의 우수 학생, 특목고보다는 내신 따기가 조금은 수월하고 다수의 교내 활동을 통해서 학생부를 채워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으며 특히 추천 전형, 학교장 추천과 같은 학생부 종합 전형에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수능 준비들을 위한 면학 분위기는 특목고에 비하여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주 지역에는 어떤 일반 인문계고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지역별로 보자면 전주 덕진구 쪽에 양영고, 우석고, 유일여고, 전라고, 전북 사대부고, 전북여고, 솔래고, 전주여고, 중앙여고 등 총 9개의 고등학교가 있고 전주 완산구 쪽에는 동암고, 완산고, 완산여고, 전일고, 전주고, 근영여고, 기전여고, 전주 사대부고, 성심여고, 신흥고, 영생고, 제일고, 한일고, 해성고, 호남제일고 등 총 15개의 고등학교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삼성학원 학생들이 거리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선택해 볼 수 있는 학교는 양영고등학교, 우석고등학교, 전북여고, 동암고, 전일고, 기전여고, 전주 사대부고, 영생고, 호남제일고, 조금 멀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한일고까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물론 전주 지역 10km 반경 안에 거의 모든 학교가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선택의 제한은 없으나 통상적인 출퇴근 시간의 현실적 거리감을 고려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고등학교가 현실적 선택권 안에 있는 고등학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10개 고등학교 중 어디를 선택할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선택 시에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무래도 최근 학교별 입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에서 학교명을 그대로 밝히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학교 이름에 상관없이 A, B, C 알파벳 순으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 표본 학교에 2020년 또는 2021년 입시 결과를 조사해 봤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권 소재 대학과
의치한 약수, 그리고 교대 등 좋은 학교와 학과를 보낸 숫자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질 않습니다. 합격생 카운트에는 중복 카운트, 한 명의 학생이 여러 군데를 합격한 경우나 재수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학생 수적인 측면에서는 구별의 이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눈여겨볼 것은 전북대 합격 카운트입니다. 전교생 270명 중에서 전북대 포함 좋은 학교와 학과를 간 학생 수가 학교별 110명에서 170명 정도 사이인데요. 나머지 수, 그러면 160명에서 100명의 우리 아이들은 어느 대학, 어느 학과를 가는 것인지, 왜 우리 아이는 저 합격자 카운트에 속해 있지 않은지 함께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극상위권이나 상위권 학생이 아니고서야 서울권이나 의치한 약수 또는 교대 합격자 카운트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북대권 합격자 카운트에 좀 더 무게를 두고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시든 정시든 최소 전북대권을 70명에서 100명 이상 보내는 학교는 일단 학생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잘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은 우리 아이의 내신이든 수능이든지 간에 상대적인 경쟁력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첫 모의고사나 첫 내신고사 이후에 학부모님들은 상담 전화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 내용은 비슷합니다. 중학교 때 잘하던 녀석인데 고등학교 때 와서 갑자기 성적이 바닥을 쳤다. 뭐가 잘못된 거냐? 이겁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등급별 비율의 차이가 그 답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학교 때 A등급, 즉 1등급의 비율은 학생수 비율 30%입니다. 즉 전체 학년 학생들 중에 30%가 1등급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1등급 비율이 4%, 2등급 비율이 11%, 3등급 누적 비율이 23%가 됩니다. 즉 중학교 때 90점 맞는 A등급 아이가 고등학교 준비를 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고등학교 가서 3등급 70점대가 나오면 그게 정확하게 나온 것이고 또 잘 나온 성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안 하거나 나쁜 친구를 만나고 노력을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대부분은 내신의 학생 수별 누적 등급 비율이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성적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바로 그 때문이죠. 이런 등급 비율에 대한 이해도 꼭 학부모님께서 하셔야 할 것 같아 마지막 마무리 발언에 조금 담아봅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중에 아이 성향에 따라서 학교를 보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성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결과가 중요한 것입니다. 중학교 때 성적 최상위권이고 중3까지 고등수학과 수능 영어에 대한 대비가 조금 돼 있다. 특 먹고 보내셔야죠. 우수한 아이들끼리 경쟁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3까지 내신은 좋지만 아직 고등학교 수학과 수능 영어 대비에는 많이 준비하지를 못했다. 그러면 일반고를 선택해서 성실하게 대입 준비를 시켜야 하는 게 정답입니다. 대입에서 보는 건 내신과 수능 점수 딱 두 개입니다. 아이의 성향 안 봅니다. 성향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시고 선택하시길 바라고 선택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대입 준비를 시키신다면 학생과 학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에 반드시 합격한다고 저는 믿고 또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의 마무리는 이 슬라이드 한 장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전주에는 특별히 좋은 학교도 특별히 나쁜 학교도 없으며 모든 학교는 최고의 입시 결과를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든 중요한 건 학생 본인의 노력이며 그 학생들을 응원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학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시든 저희 삼성입시학원이
학생들 곁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로 가르치고 공부와 진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를 하고 성실껏 지도하고 학생에 맞춘 최선의 대입 결과를 내기 위해 학부모님과 합심하여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영상이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 고민 중이신 학생 여러분과 학부모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봅니다.